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최신 동향, 바로 알트코인 ETF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핵심부터 바로 들어가죠. 이 숫자, 92. 이게 지금 시장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가을 SEC가 무료 92개의 신규 암호화폐 ETF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이건 단순히 몇 개의 상품이 더 나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알트코인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라고 봐야겠죠. 업계에서는 대부분 대량 승인을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승인은 시작일 뿐 결국 관건은 생존입니다. 아시다시피 자금 유입이 부진하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과연 어떤 ETF가 살아남을까요? 자, 그렇다면 어떤 코인들이 이 ETF 경쟁의 선두에 서 있는지 바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ETF 신청 건수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몇몇 특정 알트코인에 쏠려 있다는 게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차트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솔라나 그리고 XRP, 이 둘이 압도적인 수치로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ETF 출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보다 더 확실한 데이터는 없겠죠. 아니, 근데 왜 하필 이 코인들일까요? SEC가 ETF를 승인하는 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죠.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바로 파생상품 계약 시장, 즉 DCM에 상장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DCM은 SEC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규제된 시장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 상장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격 인증인 셈이죠. ETF 승인의 첫 번째 허들이 바로 이겁니다. 자격을 갖추는 과정은 명확하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자격을 갖춘 DCM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래 기록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자산운용사가 해당 코인에 대한 ETF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SEC의 심사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6개월이라는 거래 이력 요건 때문에 앞서 보셨던 XRP나 카르다노 같은 코인들이 이제 막 2025년 하반기에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시장의 승인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제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자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이겁니다. 낙관론의 근거는 아주 강력합니다. 이 숫자 9억 6,820만 달러. 이게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를 위해 매수한 이더리움의 가치입니다. 단 하나의 기업이 단 하나의 ETF를 위해 거의 10억 달러를 쏟아부은 거죠. 이건 잠재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하지만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엠제로의 CEO 루카 프로스페리의 말을 빌리자면 대부분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ETF를 지탱할 만큼 시장 규모나 성숙도가 충분한 자산은 거의 없다는 아주 냉정한 지적입니다. 기술적 지표를 봐도 신종론의 힘이 실립니다. 지금 보시는 건 주요 디지털 자산들의 M&AV, 즉 순자산 가치 비율인데요. 이 비율들이 한 곳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건 시장이 전반적으로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자산 가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별 코인의 호재만 볼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둘러싼 거시적인 구조적인 리스크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0년을 내다볼 때 디지털 자산 시장은 크게 세 가지 거시 경제적 역풍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쉽게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압력. 둘째, 기술주 섹터의 고평가 논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규제의 표편화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개별 코인의 성과와 무관하게 시장 전체를 짓누를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오늘 분석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자, 이제 수십 개의 새로운 ETF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 하나로 귀결되겠죠. 과연 어떤 상품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끌어모으고 또 어떤 상품이 조용히 사라지게 될 것인가? 곧 시작될 ETF 대전은 자본과 생존을 건 그야말로 진검승부가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깊이 있는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